안녕하십니까, 장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크노메트릭스 PUDD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certainty Measur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certainty Measure는 기존 오류율 기반 모니터링을 0, 0, 1, 1, 0, 0 이런 식으로 다소 이항분포로만 정보를 받는다는 한계에 접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실수값으로 오류율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인 불확실성 수치를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불확실성 수치, Uncertainty Measure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P hat X가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값 그 자체로 정의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시그모이드 확률 값을 1에서 뺀 값을 Uncertainty Measure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에서는 절대 오차, Absolute Error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을 불확실성 수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차가 3 표준 편차다 라고 하면 불확실성 수치가 3이 되는 거고, 오차가 0.5 표준 편차 정도 되면은 0.5 정도를 불확실성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러면 실험을 진행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certainty Measure를 이용해서 배치 단위 20개로 그 불확실성 수치를 모니터링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배치 단위의 불확실성 수치의 평균 값을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드리프트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배치 단위로 0.5의 Uncertainty Measure가 평균이 나왔을 때 드리프트 감지하는 방법, 0.7일 때 감지하는 방법, 0.9일 때 감지하는 방법, 그리고 DDM과 DDM의 윈도우 사이즈를 60으로 어댑테이션하는 방식, 이렇게 총 5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Uncertainty Measure 기반의 드리프트 기법은 윈도우 사이즈 똑같이 60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실험을 진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보다 Uncertainty Measure를 기반으로 드리프트를 감지하는 방법의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드리프트를 조기 감지로 성능이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조기 감지로 인한 그 false alarm,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민감도를 너무 높여서 false alarm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는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PUDD 페이퍼 리뷰.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민감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괜찮은 성능을 내는 드리프트 기법이 있을까 찾아본 결과 PUDD 페이퍼라는 Early Concept Drift Detection via Prediction Uncertainty 라는 논문이 있길래 이 논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논문은 2025년 AAAI 저널에 AAAI 저널에 들어간 논문이고 24년 12월 15일에 발간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 접근 방식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Error Rate Based Detection, 즉은 오류율이 임계값을 초과할 때만 알람을 주는데, 이 초기 드리프트 상황에서 오류율의 변화가 없어서 탐지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린 새로운 방식, Uncertainty Measure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류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신호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드리프트 탐지 신호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델의 오류율 또한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래서 PU 인덱스, Prediction Uncertainty Inde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U 인덱스의 이론적인 근거는, PU 인덱스는 오류율 기반 지표보다 더 민감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탐지 성능이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류율이 바뀌면 PU 분포도 바뀌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PU 분포가 바뀐다고 오류율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U 인덱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측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였고, 이 PUX는 1-P X/Y true, 즉
x일 때 y가 될 조건부 확률을 1에서 뺀 거. 그래서 앞서 설명한 uncertainty measure 값과 동일하게 PUEX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감도와 오탐지 문제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생기는데 여기서 민감도를 증가시킬 때 false alarm 위험이 증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으로 카이 제곱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p-value로 유의미한 분포 변화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이 error rate based detector가 디텍션을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두 가지 테스트 셋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T1 셋이고 두 번째는 T2 셋입니다. 이 왼쪽 그림에 빨간색 점선 직사각형 안을 보면은 T1에서 T2로 변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T1은 0에서부터 T1까지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셋, 테스트 셋 2는 T1에서 T2까지의 시간을 모니터링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에러 레이시 초반에는 변하지 않다가 이후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레딕션 인덱스, 프레딕션 언서테인티 인덱스, 즉 PU 인덱스 값은 조기부터 변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T1까지 시점에서의 테스트 셋 1의 분포와 T1에서 T2까지의 시점인 테스트 셋 2의 분포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그 히스토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류율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에러 레이트, 오류율에 기반한 디텍션이 실패할 때 그것보다 더 나은 디텍션 기법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 소개한 기법은 PUDD, Prediction Uncertainty Based Direct Detector입니다. 네, 먼저 그 가정을 간단하게 본다면은 일단 PU 인덱스 기반으로 드리프트를 탐지를 하는 건데 그 모델 예측의 불확실성 변화를 감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으로 그 윈도우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윈도우 간에 그 각 윈도우를 자동으로 히스토그램을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그 두 개의 윈도우 간에 카이 제곱 검정을 진행하고 p-value가 특정 인백값보다 낮다면 분포 변화를 감지하여 앞쪽 윈도우를 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스페이스 파르셔닝 알고리즘,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가 두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윈도우의 PU 인덱스 분포 스캐터를 먼저 찍어 봤을 때 다음 그림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EI-K-means 기법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카이 제곱 검정을 진행하려면 하나의 클러스터에 최소한 샘플 수가 5개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않을 시 그 클러스터를 제거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Amplify Shrink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클러스터의 샘플 수가 5개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그 M 디스턴스 행렬, 그러니까 거리 행렬에서 더 멀게끔 보정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여서 소수 클래스는 점점 더 속한 점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개수가 많은 클러스터들만 점점 더 커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극소수의 샘플을 가진 클러스터는 상쇄돼서 결국엔 카이 제곱 검정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밑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C1은 원래 거리가 1.2인데 C1의 샘플 수가 20개로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C1은 거리를 보정했을 때 141만큼 보정개수가 더해져서 결국에는 141만큼 보정개수가 생겨서 결국에는 계산을 했을 때 조정 후 거리가 169로 엄청나게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데이터 스트림에 두 윈도우 W1과 W2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윈도우의 PU 인덱스 히스토그램 H1과 H2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PU 인덱스 히스토그램, 이 두 분포의 PU 인덱스 분포가 같다고 할 때 이 경우에 이 두 윈도우의 오류율과 오류 표준 편차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이 논문은 수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두 윈도우가 동일한 오류 표준 편차 또는 오류율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윈도우가 오류율 분포를 동일하게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PU 인덱스 히스토그램은 반면에 동일한 분포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정리 1과 정리 2를 종합하면은 PU 인덱스 분포가 기존 오류율 기반 분포보다 더욱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 1은 PU 인덱스 분포가 일정할 경우 오류율 및 그 표준 편차 역시 일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PU 인덱스가 개념 드리프트, 컨셉 드리프트를 탐지하지 못하면 오류 기반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탐지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정리 2는 오류율 및 표준 편차가 같더라도 PU 인덱스 분포는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PU 인덱스가 전통적인 오류율 기반 지표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미세한 분포 변화까지 탐지할 수 있는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진 분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U 인덱스 베이스드 드리프트 디텍션 기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배치 단위로 들어온 PU 인덱스 값들을 결국에는 그 배치와 배치 사이의 지점을 커팅 포인트로 삼아서 앞에서부터 잘라봅니다. 그러므로 커팅 포인트가 정말 많이 생길 거고 이렇게 딱 하나의 커팅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 개의 윈도우로 분리를 합니다. 즉 청크 단위, 즉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청크 사이의 모든 지점이 커팅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윈도우에 대해서 맞춘 샘플과 틀린 샘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앞쪽 윈도우 기반으로 EIK-means 플러스 Amplify Shrink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K보다 적은 K'개의 빈을 생성한 후에 두 윈도우의 정분류 샘플을 각각 그 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윈도우의 오분류 샘플은 K' 플러스 1번째 빈으로 따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정분류 샘플은 앞서 살펴본 알고리즘을 통해서 따로 히스토그램을 생성해주고 마지막 히스토그램에 오류율 분포를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빈이 6개 있다고 했을 때 1부터 5까지는 정분류 샘플을 넣은 것이고 6번째는 오분류 샘플을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분포로 그 히스토그램으로 구성된 두 가지 분포가 생겼으므로 이 두 분포 간에 카이 제곱 검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두 분포가 같지 않다는 검정 결과가 나온다면은 앞쪽 윈도우를 버리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카이 제곱 검정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지만 이 부분은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댑테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재학습을 어떻게 구간을 설정하느냐를 살펴보면은 드리프트를 감지하면 이전 윈도우 데이터를 폐기하고 남은 윈도우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모든 커팅 포인트 탐색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PU 인덱스 분포를 카이 제곱 검정 기반으로 반복 수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데이터, 마지막 윈도우겠죠, 만약에. 그 마지막으로 일어난 카이 제곱 검정으로 인해서 분포가 다르다고 마지막으로 판정된 지점에서 남은 마지막 최신 윈도우가 결국엔 최종 데이터로 남고 그 부분이 재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의 결국의 효과는 오래된 데이터의 영향을 제거해서 노이즈를 감소하고 최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빠른 변화로 대응할 수가 있고 온라인 스트리밍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적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CIFAR 10-CD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이 데이터셋은 쉽게 말해서 10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된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10개 중에서 3가지 카테고리만이 긍정 클래스가 되고 남은 7개 클래스는 부정 클래스가 됩니다. 즉
긍정 클래스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부정 클래스는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 3개 클래스가 초기 포지티브로 지정이 되는데 마르코프 체인을 통해서 상태 전이 확률을 정의한 다음 각 이터레이션마다 일정한 확률로 포지티브 카테고리가 변할 확률을 정의해 놓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터레이션이 반복될수록 그 일정한 확률로 포지티브 카테고리가 변할 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리프트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데이터셋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먼저 Real World 데이터셋, Airline, Electricity, Power Supply 같은 Real World 데이터셋과 가상 데이터셋, Sign, Mixed, Cvariant 같은 가상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베이즈라인 모델로 7개의 클래식한 디텍션 기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에드윈, DDM, EDDM, HDDM, 그리고 KSWIN 등을 사용하였고 5개의 최신 소타 컨셉트 드리프트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MCDD, AMF, IWE, NS, ADLTER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기는 DNN,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가우시안 라이브 베이즈, 그리고 호이드핑 트리라고 그 트리 기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은 프리컨셜 러닝, 즉 인크리멘털 러닝을 포함한 학습과 드리프트가 감지됐을 때나 초기에만 학습하는 원타임 기법 2가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살펴봤을 때 PUDD가 클래식한 디텍션에서는 24개 케이스 중에서 17번 1등을 했고 20회에서 탑 3를 기록했습니다. 네, 24번 중에 20번에는 최소 탑 3 안에는 들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정확도를 자랑했고요. 소타 디텍션 대비 8개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7회 1위를 달성했습니다. CIFAR 10-CD 데이터에서는 모든 베이스라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낮은 임계값일수록 민감도 및 성능 향상이 뚜렷한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P-밸류를 낮게 잡을수록 민감도와 성능 향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전통적인 오류율 기반 방식보다 PU 인덱스가 더 민감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오류율 기반 방식보다 더 민감하게 미리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 2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하였고 오류율이 탐지하는 부분은 PU 인덱스도 모두 탐지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 1의 대우 명제를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합성 및 실제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통해 정확성 및 강건성을 검증하였고 불확실성 점수를 모니터링을 통해 디텍션하는 방법의 효과성 입증 및 향후 활용 가능성이 다양합니다. 또한 PU 인덱스를 이용해서 추후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댑티브 PU 인덱스 버켓팅을 이용해서 카이 제곱 검정을 했다면은 그냥 단지 배치 단위의 PU 인덱스 평균만을 이용해서 T 검정으로 좀 더 간단하게 디텍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오류율 기반으로 사용했던 기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모니터링하는 값만 오류율 대신 PU 인덱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PU 인덱스 같이 매우 풍부한 정보를 담은 오류율 기반 방식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담은 기법을 이용해서 더 다양하고 더 좋은 컨셉트 드리프트 기법들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